관련한 궁금증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자들이 이번 유심 해킹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 바로 금융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킹당한 유심 정보로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느냐? 바로 이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유심 카드가 뭔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작은 칩인 유심에는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고유번호,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가 누구 것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이번에 해킹당한 유심 서버가 아니라 별도의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될 경우 그 정보를 도용, 복제한 뒤에 가짜 유심 카드를 만들어서 해킹 피해자의 전화와 문자, 금융 계정에 접근하는 심스와핑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정보 등은 다른 서버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유심이 해킹당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빠져나간다든가 하는 피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관련해서 SK텔레콤은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 정보가 유심에 저장된 건 맞지만 이번에 해킹된 유심 정보는 서버에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와 유심 고유번호 두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휴대전화 안에 있는 유심이 직접 해킹된 게 아니라는 건데요. SK텔레콤이 해킹된 정보를 잘못 파악한 게 아닌 이상 공인인증서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뉴스원 인터뷰를 통해 심스와핑 공격이 발생한다고 해서 금융사기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OTP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추가로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심 해킹이 무조건 금융 시스템 해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은행 창구에 직접 가시지 않고 휴대전화로 송금 같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당장 휴대전화에서 금융기관의 앱, 그러니까 어플을 삭제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앱까지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서버 해킹으로 유심 정보가 노출된 게 사실이라면 이 해커가 탈취한 정보를 할 수 있는 건 동일한 유심을 2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유심 클로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심 클로닝은요,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 복제폰이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문제가 되는 이 해당 유심이 해킹이 돼서 제 휴대폰이 복제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저한테 오는 문자가 그 복제폰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비밀번호 변경 같은 걸 할 때 SMS 문자를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데 이럴 경우 해커가 이 비밀번호 변경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이 복제폰으로 알뜰폰을 새로 개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무단으로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이 단순 비밀번호뿐 아니라 뭐 금융인증서, OTP, 계좌 비밀번호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심 복제폰만으로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탈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SK텔레콤은요, 현재까지 이 주민번호나 금융정보, 이메일 등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고요. 또 은행들도 이 복수 인증을 거쳐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재 해킹된 이 유심 정보만으로는 휴대전화의 은행 어플 등에서 돈을 빼가는 식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고객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금융사들도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SK텔레콤 고객에 한해서 인증서를 발급할 때 본인 인증 시 얼굴 인증 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SKT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안면 인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우리은행도 고객이 기존 기기와 다른 휴대기기에서 전자금융 거래 시 안면 인식 후에 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했고요. 농협은행도 얼굴 인증 확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금융거래 같은 당장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면 굳이 유심을 교체까지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만도 합니다. SKT 이용자로서는 그렇다면 유심칩 교체가 최선책일까요? 이 궁극적으로는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심스와핑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 유심
유심을 바꾸는 게 최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게 어려운 가입자 등을 위해서 통신사들은 이미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제 유심으로 개통하려는 시도는 이 단계부터 넘어야 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이 같은 불법 개통 시도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과 함께 가장 강력한 보안 수단으로 꼽히는 건 유심 보호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보다 실시간 감지 차단 기능을 갖춘 유심 보호 서비스를 더 강력한 보호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내 유심 칩은 현재 내 기기로만 쓸 수 있도록 데이터망에 설정이 되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뒤에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수는 누적 870만 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래저래 온라인 환경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가입자들이 특히 곤란을 겪고 계실 듯한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SK텔레콤 측이 내놔야 할 대책 뭐가 없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입자가 직접 매장에 나가서 유심을 바꾸는 게 좋겠지만요. 대기줄이나 온라인 예약 대기가 너무 많고 또 실제 매장에 가더라도 QR코드 등을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고령층으로선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SK텔레콤이 장시간 대기를 막기 위해서 이 유심교체 예약 서비스를 도입을 했지만 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 고령층으로선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심 무상교체 첫날인 어제 이 대부분 매장 앞 안내문에는요. 번호표 마감 후에는 예약제 순서에 따라서 교체를 할 예정이니 QR코드를 통해서 예약해달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QR코드 등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령 고객들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이 유심교체 예약 서비스를 미처 알지 못한 분들도 현장에서 마냥 기다려야 했고요. 준비된 소량이 소진되면 기다린 시간이 무색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정보 없이 현장에서 일찍부터 대기한 고령의 고객들은요.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당황스럽다라고 불만을 내놨습니다.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어제 SK텔레콤이 유심 택배 발송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앞서 2023년 대규모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를 당했던 LG U+의 경우에도 가입자들에게 택배로 유심을 보내는 방식을 병행한 바 있습니다. 택배 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대면 방식으로 개통을 선택한 것이라며 택배 배송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지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SK텔레콤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를 하고요. 과기부에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서 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유심 사태는 자기의 개인정보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비자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복잡한 해법을 납득하겠느냐면서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통신 3사가 같이 움직여 몇 주 내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KT와 LG U+가 확보하고 있는 유심까지 이 교체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까지 오늘 나섰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기부에 통신 3사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고 당사자는 아니지만요. KT 그리고 LG U+가 갖고 있는 유심까지도 SK텔레콤을 좀 지원하는 게 어떠냐. 지금 이렇게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타당한 대책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겠죠. 그래서 통신 3사들이 그러니까 SKT를 제외한 다른 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유심을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한 87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심을 교체하는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잘 안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통신사업체들은 다
방통위 허가 사업자들입니다. 네네. 이거 허가 사업자들은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는 네네. 지적도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 당장에 필요한 조치로서 유심 교체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유심 보호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어제와 달리 또 오늘은 그거 역시 예약을 통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SKT의 대처가 좀 늦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는데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그렇게 혹시라도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겠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당장의 유심 교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정부 관련 각 부처에서 국민들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태가 초래할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서 이 불안함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